자, 정치인들이 뭐 국민 앞에 가장 고개 숙이고 다 잘하겠다. 진짜 한 번만 믿어달라. 간절한 날이 오늘이겠죠. 간절함에 잠이 오겠습니까? 잠마저 포기한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화성의뢰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무방 유세하겠다고 하니까 공영훈, 한정민 두 후보까지 동참하고 있습니다. 화성을 개혁신당에선 골든크로스가 났다 이미 얘기하고 있는데 많이 접전이 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건전 보수의 자기 색깔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제 아껴줘야 할 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방송을 여러 번 해봤는데 굉장히 똑똑하고 샤프하고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 옆에서 여실하게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국민의힘 그대로 출마해도 부족한 판에 지금 새로운 당을 달고 이렇게까지 온다는 것은 그만큼 정치에 대해서 갈급함이 있고 이준석 대표를 소구하는 유권자들이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절박한 만큼 그 절박한 마음을 유권자들이 얼마나 알아줄런지 그거는 전혀 다른 판이기 때문에 어쨌든 건승을 바랍니다. 예, 지금 뭐 개혁신당에서 골든크로스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공영훈 후보도 관련된 뭐 논란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좀 합쳐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거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제 아까서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네. 것이 지금 모든 논란, 뭐 네. 누구의 막말 논란이라든지 뭐 어떤 이야기가 나와도 지금 저변에 흐르고 있는 윤석열 정권 심판 논란이 왜냐하면 대통령 선거와 그 다음 대통령 선거 가운데 있는 선거는 어쨌든 그 정권 심판 선거예요. 심판 선거라는 거 이 정권이 잘했다라고 한다면 거기 손을 들어주고 못했다라고 하면 다른 야당의 손을 들어주는 정권 심판 선거가 기본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잠깐씩의 지지율이 출렁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것이 탄탄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최근에는 이준석 대표의 부모님까지 유세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셨죠. 개혁신당에선 이 대표 당선 가능성을 그나마 이제 지역구 후보 가운데 가장 높게 보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다고 해도 지금의 지지율로는 개혁신당이 과연 몇 석을 가져갈 수 있을지 또 어떤 역할을 원내에서 할 수 있을지 이거에 대한 의문도 물론 따라붙습니다. 자, 임기찬 부위원장님, 이준석 대표 지금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이걸 바라보는 진심은 뭡니까? 글쎄요, 뭐 한정민 후보가 좀 더 파이팅 해주길 바라고 있죠. 네네.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개인기로 본인 인지도로 저 정도 예. 지지율을 올리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저 정도 지지율 이상을 못 가는 것이 좀 의아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이 그만큼 이제 여태까지 이준석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개혁신당을 차려서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거기 영입된 인사하고 공약 등을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제가 감을 못 잡겠어요. 그 정도의 동의를 못 하겠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젊은 지도자가 분명히 필요합니다만은 그 젊은 지도자의 젊은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본인이 자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선전을 바라지만 네. 한정민 후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아직까지는 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네. 하루 남았지만 어쨌든 한정민 후보 입장에서 보면 본인이 어떤 점에서 이준석 후보와 공영훈 후보와 차별이 되는지에 대해서 대중께 상당히 어필을 해야 됩니다.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 점이 좀 부족한 것 같고 공영훈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기득권자잖아요. 뭐 특정 회사의 사장도 하시고 그다음에 증여도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또 치부를 했다는 의혹도 있고 이런 분을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권 심판은 대통령 선거에서 하는 거고요. 지금 중간 평가적 의미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은 국회 심판을 하는 자리고 후보자들을 심판해서 앞으로 대통령을 심판할 수 있게끔 국정 견제를 할 수 있는 훌륭한 후보자를 뽑는 선거인데 이것이 민주당이 이제 그런 프레임을 걸었기 때문에 오히려 유권자들의 판단을 좀 흐리게 하는 면이 없잖아 있다. 그래서 화성의뢰의 경우에는 조금 더 유권자분들이 이런 국회의원 선거의 본질에 조금 더 자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가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말씀하셨던 대로 공영훈 후보가 기득권자이고 증여를 많이 했고 그런 관련돼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번 4일 이전까지 여론조사에 다 녹아져 있고요. 그러면
내 유권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선거는 국회 심판이다,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이다. 그거는 정치권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어디까지냐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여론조사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때 200석을 국민의힘에서 먼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정권 심판 선거라는 건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왜냐하면 유권자분들의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또는 생각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정당에서 할 일이죠. 맞죠. 그래서 우리 후보를 뽑아달라고 하는 과정이고 당연합니다. 저 또한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준석 씨 어머니의 말씀은 준석이가 지나가는 말로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다라는 거죠. 예. 국민의힘 탈당했지만 윤 대통령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건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표심을 한번 이렇게 쓱 건드려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실까요? 그렇죠. 한정민 후보에게 쏠린 유권자들의 마음을 본인께 되돌리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간의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 시절 네. 또는 당했을 때의 시절의 언행을 갖고 이미 유권자분들께서는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 관계, 이준석 대표와 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 거기에 대한 마음 이런 것들은 판단 자료가 이미 쌓여 있어요. 그래서 예. 그 한번 인터넷만 뒤져봐도 이준석 대표가 대통령을 생각하는 마음, 국민의힘을 생각하는 마음 또는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은 충분히 헤아릴 수 있는 자료들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한정민 후보는 굉장히 기분 나쁠 거예요. 자, 화성을만 잠들을 못 자는 게 아니고요. 성남 분당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은희 후보가 나서고 있고 김병욱 후보 맞붙는데 김은희 후보는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선거운동 종료 시각까지 무박 2일 선거운동하겠다. 반성한다. 저부터 달라지겠다. 자, 김병욱 민주당 후보는 48시간 무제한 선거운동 돌입 꼭 승리할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역도 상당히 박빙 지역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지역. 김은희 후보는 도와달라고 하고 있고 김병욱 후보는 지켜달라고 말합니다. 분당을은 보수세가 강한 편이죠. 분당 갑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덜합니다만